사람은 그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발랄하면서 이게 생기가 이게 넘치죠. 그러니까 활달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존감도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뭔가 이게 추진력 있게 흘러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이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 생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똑같이 에너지가 이제 강해. 저 사람은 기가 세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기가 센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기는 센데 에너지가 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불만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주변 환경, 그러니까 그 뭐 집이 작다고 불평불만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불평불만이 있고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불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동료한테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가 이게 센 사람들, 살기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느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그 불평불만을 함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생활은 전혀 없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이게 차를 바꿔야지 되는데 지금 차 타고 있는데 너무 차가 작어, 아니 이게 뭐 잘 굴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 현재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집이 작아, 뭐 지하방에서 살아, 나는 언젠가는 뭐 지하방을 탈출할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집이 너무 작아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 이사 가는데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뭣도 못하고 놀 것도 없고 뭐 해서 그 집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무슨 배우자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뭐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악화가 되지 더 이렇게 순조롭게 소통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자기의 생활 동선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한정이 돼 있는 거를 다 자기 스스로가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예를 들어 산다고 한다면 물론 계속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잔소리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기분 나쁘다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흉을 보게 되고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 그 기운이 더 살기로 변해서 자기가 정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한정된 사람들, 자기의 그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화합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텐데 매일 잔소리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어렵고 또한 내가 생기를 써야지 되는데 살기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 그 마인드, 부정적 행동에 의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화가 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흉을 보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있는 것이. 그런데 자기의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서 자기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누구나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적,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기적을 바란다면 다 장점만 보는 눈을 키우셔야지 돼요. 이래서 이 사람은 고맙고, 이래서 배우자가 고맙고, 이래서 자식이 고맙고, 이래서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살지만 나는 앞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집을 이렇게 봐주면서 사랑을 해주면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작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작은 차로 인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차를 똥차를 끌고 다녀야지 되느냐, 이 나이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그래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런 차도 못 타는 사람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긍정적으로 장점을 잡고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보여요, 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발복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숭숭장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들어줌으로 해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나하고 유대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지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나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찌어찌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외톨이밖에 안 돼.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외톨이가 되고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돼서 외톨이가 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예를 들어 소통이 안 돼갖고 외톨이가 되고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한정된 자원을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외톨이가 되는 거고 그 외톨이가 점점점 되려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가족에서도 왕따가 되고 직장에서도 왕따가 되고 어떤 그 뭐 단체에서도 왕따가 되고 그 자기 스스로가 그런 형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남들은 나를 싫어해, 남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는 다 잘해,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은. 제3자가 다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단점을 험담을 하게 되면 나는 단점이 없냐 이거죠. 나도 단점 투성이고 나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상대를 장점으로 봐주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다 장점을 바라보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나 또한 좋은 말을 듣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내가 왕따가 되느냐 왕따가 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돌아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왕따가 되느냐 왕따가 안 되느냐,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내 몫이고 나의 행동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진짜 나는 장점만 있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각 개인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고 장점만 생각하면 내 기운이 살기가 생기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더 장점을 보는 눈이 높아지고 그 장점을 보는 지혜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왠지 저 사람이 이런 단체나 어떤 이게 모임 같은 데 껴주면 생기발랄하고 생기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상대들은, 각자 남들은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